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정치 토크쇼에 나섰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혁연합신당에 어떤 방법으로든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재판을 게다가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서 쉽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왕왕 이제 족쇄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전직 장관이다, 전 교수다와 관계없이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용해인 신당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자,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연합신당,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윤 정부의 무능함,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조국 전 장관이 처음에는 신당을 만들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다,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본인의 어떤 재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당에 들어간다든지 당을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로 지금 생각이 좀 바뀐 걸까요? 결국 선거제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비례정당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 꿈은 놓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개혁연합신당으로 간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지역구 출마하기보다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4년을 받았죠. 4년 받고 본인도 5년 구형을 받았어요. 예.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대 범죄 혐의가 이미 부인이 확정됐고 본인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본인이 과연 그 정당에 합류를 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선거제 현행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비례정당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도 그 부분을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뜸만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저희 톱10 패널이기도 한 박원석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신당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팀이 해체됐다.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구나. 일종의 비례연합신당 쪽에 참여를 하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네, 본인이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박원석 전 의원이 이미 예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어쨌든 총선 결과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요. 신당에 대한 여러 신당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12월 3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33, 부정 59 이렇게 났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신당을 띄우고 있는 건데, 배현찬 소장이 보시기에는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 긍정 지지율 곱하기 3이 대체로 의석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아까 적합도나 호감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이게 내년 총선에 어디가 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 구도를 보면은 정권 심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도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 평가, 정부 견제론이 더 높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이전과는 다른 것이, 이전에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곱하기 국회의원 의석수였다면 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민주당의 지지율.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로 견인되는 민주당 지지율이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연장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판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판가리가 이루어지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대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는 민주당 지지율의 대결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장 변호사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 소장 분석대로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 장관 나오면 우린 땡큐다.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권 프레임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절대 불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들이 주로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에 따라 민주당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한나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세트로 움직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막는 방향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이건 국민 여론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정반대 상황도 사실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일각의 여러 의원들도 언론 등을 통해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럴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높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민주당도 이건 양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사실상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감을 국민의힘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 체계가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옛날에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지금 이제 이거 한나땡 주장하는 분들 제가 과거의 기록들을 좀 찾아봤어요. 전부 이제 과거에 윤나땡을 외쳤던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나오면 무조건 대선 이긴다. 윤나땡.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진심으로 한나땡이라고 한다면 진짜 1차원적인 사고, 너무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언했다면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한나땡을 믿고 있다면 정성호 의원이 그대로 정청래 최고 직격했잖아요. 그거는 1차원적인 사고다. 저는 한동훈 바람이 상당히 무섭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요. 이재명 나오면 이게 땡큐인데 보수 쪽에서 겁내는 거는 혹시 김부겸 통합 비대위원장이 되나? 아니면 더 겁나는 거는 이탄희 판사 출신 있잖아요, 의원. 이런 분이 갑자기 오면 한동훈 장관으로 싸움이 되죠. 이런 게 보수 쪽에는 겁나는 거지. 이재명 대표 나오면 땡큐 때려봅니다. 예, 그 소식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